자, 김미진님. 안녕하세요. 채화님, 저는 일상생활조차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약간의 사회 공포증이랄까요? 병원이나 은행, 슈퍼 같은 곳도 잘 못 갑니다. 그래도 돈은 필요해서 억지로 음식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근데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기가 무지 힘들어요. 친절하게 대하지도 못하겠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자꾸 저를 안 좋게 쳐다보시는데 곧 잘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심리 상담을 받는데 계속 받으려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명상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미진님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인기피증입니다. 대인기피증. 대인기피증은 이제 이게 지금 자기가 잘 모르고 심리 상담을 받는 건 참 좋은데, 일단 병이 이런 병들이 대인기피증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억지로 알바나 하지만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의 전형적인 그런 그 지금 증상입니다. 어, 이 대인기피증 같은 경우는 지금 미진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익명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기천병상은 다 익명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어, 사람들이 일단 대인기피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그런 분들 계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혼자 있는 게 좋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불편해지는 분들 한번 어떤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일단 마음이 불편하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성 약간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들 증상들 같은 경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어울리고 이제 모임 같은 데 가면 계속 당황스럽고 얼굴도 붉게 되고 말을 먼저 붙이지 못하고 이 먼저 말을 붙이는 게 힘듭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쉽지만 뭐 이거 가져와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있어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궁금한 걸 찾잖아요. 이런 게 필요한데 혹시 있습니까? 이럴 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그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또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있으면은 예민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자체로 대화하는 것이 싫어집니다. 미진님. 미진님이 지금 대인기피증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증상입니다. 잘 모르죠, 자신이. 그리고 특히나 대인기피증 같은 경우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있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땐 괜찮은데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초조하게 되는 게 대인기피증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는 아예 피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모임에 잘 가지 않고 그리고 항상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깊어지고요. 많아지고요. 근데 이 대인기피증이 잘못 가다 보면 조금 더 심각하게 가다 보면은 사회 공포증으로 그리고 공황장애로 갑니다. 이 사회 공포증이라는 게 이제 사회에 부적응하는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함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인기피증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만족하지 못한 마음에서 옵니다. 대인기피증은. 남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가장 기본적인 대인기피증이 시작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기본적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불안하고 불편하고 혼자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서 조금 힘들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내 삶에 대해서 실망하고 만족감이 없고 때론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때론 불안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에서 내 삶이 타인과 접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관계 형성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적응하는 패턴이 느껴지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대인기피증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인기피증을.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서 내 상태가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대인기피증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적응할 수 없고 현실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수용하고 싶은 마음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강박관념이 생기고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때로는 자책감과 자책감이 들면서 내 신체적으로 계속 다운이 됩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싫고 계속 그냥 게임이나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대인기피증의 또 기본적인 현실이고요. 그리고 현실에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타인들의 시선에 대한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붙이기도 싫고 힘든 이유가 내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그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보는 마음에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은 이 말이 잘못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어택을 받지 않을까, 어떤 얘기를 받을까봐 걱정부터 하는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 다 강연이 되고 이게 이제 강해지면 강박관념이 생깁니다. 그럼 강박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범불안장애라고 하죠. 굉장히 큰 장애로 펼쳐지면서 사회공포증, 마지막에 이제 공황장애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때론 트라우마와 자기 불안으로 이어져서 모든 그 마음에 있는 시민성 질환이 그대로 다 내 삶에서 발현시키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지금 미진님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귀점 명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85% 질병의 85%. 네, 아이고, 나 잘못. 질병의 80%인가요? 아, 있네요, 예. 질병의 80%는 심리적인 요인, 병을 예방하는. 일단 요 명상을 계속 들으세요. 우리 저기 미지님, 명상 처방은 일단 요걸로 내리고요. 예. 자, 요거, 예. 요걸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매일 들으시고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릴게요. 사람의 마음은 80%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옵니다. 질병들이.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면은 질병이 그대로 나타나요. 대인기피증은 마음의 불안이 굉장히 큰 병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상선이나 호르몬 그리고 그 내분비 장애 같은 병들을 그대로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것도 좋고 지금 어떻게 돼서든 돈 벌려고 이제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고 명상을 통해서 꼭 반복을 해주셔야지만이 삶이 개선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엔 더 큰 병으로 병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미진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여기서 내가 지금 이룰 수 있는 성공을 원하는 마음이나 있다든가 내가 이룰 수 있는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에 대한 원하는 것들을 레벨을 조금 내리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다라는 마음, 이것들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을 또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사상입니다. 공사상.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큰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100억 된 부자를 보는 그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1억만 있어도 아직까지 여기가 안타깝고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00만 있는 사람, 내 집도 없는 사람은 이 1억 되신 분들이 엄청난 큰 부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도 똑같아요. 훌륭하고 견성되고 깨닫고 평안하고 마음으로 고요한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고 내 삶이 여기 가까이 가면 내 불안한 마음이 항상 힘들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힘든 항상 바닥을 치는 삶을 삽니다. 이 자체로도 괜찮은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더 힘들고 어제 삶을 포기하고 정말 정신병동, 폐쇄병동에 있는 사람보다 내 삶은 더 그래도 괜찮아, 마음은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더 행복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더 불행하고 이런 마음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건 공입니다. 그냥 비교하기 때문에 공이 깨어지는 겁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일단 깨닫고 불완전한 존재기에 완전함으로 갈 수 있다는 마음을 일단 알아차리시고요.
그리고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그 자체도 그게 연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하고 내가 어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야 하고 이런 생각, 강박관념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차려야 하고요. 그리고 실패, 절망, 좌절이 아니라 그냥 연습이라는 걸, 지금 살아가는 대인관계 힘든 이런 것들도 그냥 내가 이걸 대인관계를 못하고 내가 실패된 삶이다, 실패된 정신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 또한 내가 하나하나 맞춰가고 연습해 나가는 한 과정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내 마음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수용하는 순간 내가 참나 자리를 깨닫고 내가 우주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명상과 병행해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 분비계의 신경 전달 물질 뭐라고 했죠? 세로토닌, 그리고 노르에스피닌, 이 두 가지가 노르테닌이 세로토닌, 노르테닌, 제가 중간에 글씨는 짧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의 약을 조금만 드시고 억제해 나가면은 그걸 조금 더 원활하게 내 마음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약을 꼭 드시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명상을 대안으로 해서 치료를 계속 해 나가세요. 그리고 이 사회생활에서 오류와 힘든 이런 사회생활이 그냥 오류다, 내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사회생활이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지금 맞춰가고 수정해 나가고 오류를 구성해 나가고 이렇게 함께하고 경험해 나간다라고 가볍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약을 먹고, 그리고 일단 먼저 대인기피증에 대한 것들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대인기피증은 가장 낮은 자존감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다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해드린다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명상 있죠? 귀점 명상,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요 30분짜리를 수시로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대인기피증은 낮은 자존감에서 오기 때문에 자존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명상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맨 위에 겁니다. 요거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낮은 자존감들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키우는 명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하고, 자, 귀 체완 치시고요. 자존감이라고 칠게요. 자, 자존감을 높이는 명상 30분짜리 있죠. 요걸 밤마다 들어주세요. 30분. 자존감을 키우는 명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나는 좋은 일이 생긴다, 체완 자존감이라고 치면은 요 많은 명상들이 나옵니다. 요것들을 맨 위에 5개까지를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